13장 자기 표현을 통한 주장성 기르기 두 번째 내용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제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해서 일단 관련한 영상을 좀 시청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두 개의 링크를 걸어놨죠. 첫 번째 영상에서는 15분 25초부터 끝까지 이게 한 2, 3분도 안 되는 분량이거든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배가 아프다고 나오는 이제 아내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남편의 반응 때문에 이제 이 아내가 좀 화가 나요. 그거를 잠깐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링크에서는 처음부터 5분 35초까지 시청하시고 그다음에 6분 5초에서 7분 46초까지 시청을 하시면 돼요. 두 개를 시청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제 설명을 이어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리라고 믿고 그럼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불쾌한 자극을 받게 되면은 이제 화가 나는데 사실 화를 내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이 자기가 내는 화를 통해서 결국 자신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는 거는 나의 뜻대로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표시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 분노라고 하는 거는 뭐 싸우거나 도망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를 보호하는 힘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분노는 생존의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어 왔죠. 근데 이 분노로 인한 피해나 문제는 분노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바로 이제 분노에서 나오는 공격적인 행동 때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분노를 느끼게 되면 뭐 이제 대적하고 아니면 뭐 도망가기도 하고 어쨌든 나를 보호하는 이런 생존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건데 우리가 마치 화내고 분노하면은 커다란 피해를 보는 것처럼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분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노와 화를 느꼈을 때 나오는 공격적인 행동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화나면 어때요? 말이라든가 행동이 막 거칠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화가 이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화가 나게 되면은 이제 뇌와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데 이 뇌와 호르몬이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체의 위협이나 자극을 받게 되면은 감정을 지배하는 변형계의 이제 경고가 울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분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막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온몸으로 많은 양의 혈액을 보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또 화가 나면은 이런 막 몸이 긴장 상태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엔돌핀도 이제 돌게 되고요. 또 우리가 격렬한 운동 후에 이제 느끼는 어떤 도취감까지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 막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좀 뭔가 풀리거나 나아지는 거를 실제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거는 정말 일시적인 안정일 뿐이라는 거. 화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표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절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화를 막 참고 이러면 이제 화병 된다 이러면서 화를 참지 않고 분출하는 게 오히려 좋다 이런 또 이제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정신분석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에서는 아까 이제 화나면 뭔가 엔돌핀도 돌고 또 격렬한 운동한 후에 나타나는 어떤 일종의 도취감도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카타르시스적인 그런 활동이 오히려 공격성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이제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단기적으로 내가 만약에 막 그동안 막 참고 있었다가 내가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더니 나를 막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막 꼼짝 못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 순간에는 내가 뭔가 힘을 이제 발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분이 약간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화가 나면은 우리 이제 뇌와 호르몬이 작동을 해서 이제 신체의 위협 사인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제 변연계가 자꾸 활성화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변연계를 조절하는 그 대뇌의 영역이 그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이 뭐냐면 이 우리가 열났을 때 이렇게 짚는 이마 부위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 전두엽 중에서도 더 앞쪽이 전두엽이라는 거예요. 그 전두엽이 변연계를 조절을 하는데 이 전두엽이 자꾸 이제 그 기능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자꾸 사용하면은 결국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두엽도 노화가 돼서 결국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적은 자극에도 막 과도하게 폭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표출하는데 익숙해져 있으면 그것에 이제 의지하게 되고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에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화를 뭐 표출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일방적으로 억누른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법으로 화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노를 잘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일단 분노를 유발한 사람한테 내가 화가 났다라는 거를 솔직하게 알리고 그게 무엇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화났다고 해갖고 그냥 꿍 하고 있거나 갑자기 막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행동은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용은 잘 전달해야 되지만 반드시 차분한 어조로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뭐 화가 났으니까 뭐 그렇다고 완전히 막 조곤조곤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전달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막 너무 막 차분한 어조로 일부러 그렇게 말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약간 이제 좀 격양된 그런 뭐 톤으로 얘기를 해도 아주 막 거친 말을 하거나 뭐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거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화난 지금 여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막 옛날에도 그랬고 뭐 언제도 그랬고 이렇게 다 과거까지 다 들추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그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노의 감정은 표현하되 그 시기와 강도를 조절하고 선택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배웠던 나 전달 방법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질책하고 뭐 인격적인 모독을 안 하게 되는 이제 방법으로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분노, 화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할 때 알아야 되는 게 내면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면아이는 뭐냐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저마다의 뭐 상처가 있죠. 뭐 부모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또 알게 모르게 뭐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아직 상처받은 내 어린 시절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심리학에서는 내면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면아이도 지금 요 링크 걸어놓은 영상을 좀 시청을 하시면 이 내면아이에 대한 개념 이해가 용이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설명을 잠깐 끊고 요 링크를 실행하셔가지고 영상을 시청을 꼭 하세요. 네. 그러리라고 뭐 이제 다음 내용 설명할게요. 일단 이제 자기 표현을 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극적 자기 표현이에요. 소극적 자기 표현은 상대방을 너무 배려해가지고 오히려 나를 이제 돌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권리나 인격에 손해를 가져오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는 표현. 여기 이제 예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소극적인 이제 자기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기를 굉장히 억압을 하게 되고 또 상대방이 나의 어려움이나 손해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내가 그냥 자처해서 계속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계속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어? 나도 채워져야 되는 욕구가 있는데 계속 손해를 보게 되면은 결국 내가 지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내가 스스로 그 관계를 놓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상대를 너무 일방적으로 배려하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도 이것도 좋은 그 표현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격적인 자기 표현. 이거는 반대죠. 나의 욕구, 감정, 생각을 너무 이제 지나치게 배려를 한 거예요. 고려를 해서 오히려 상대방의 인격과 권리를 배려하지 않고 이제 피해를 주는 행동. 이런 이제 공격적인 자기 표현 같은 경우는 그 평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이제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을 잘하는 것이 뭐 이제 자기 주장 행동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주장성,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 생각, 감정, 의도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자기 표현 주장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 전제 하에 나의 생각, 감정, 입장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표현하는 거. 이게 결국 온전한 주장성, 자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격적인 자기 표현은 상대를 무시하면서 그냥 나의 욕구만 일방적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장적 자기 표현. 이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강압적이지 않고 마음이 이제 여려서 쉽게 물러나는 것도 아닌, 그러니까 공격적인 자기 표현도 아니고 소극적인 자기 표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연하고 담담하게 자기 의사와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이 주장적 자기 표현이에요. 이 주장적 자기 표현의 핵심은 상황에서 자신을 억압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지 않고 또 타인의 위치나 나와의 관계 여부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한 예가 나오는데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와서 좀 내가 해줄 수 없는 무리한 부탁을 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배운 소극적 자기 표현, 공격적 자기 표현, 주장적 자기 표현 요 세 가지로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뭐 하고 있는데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경우, 만약에 소극적 자기 표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응? 내가 막 바쁘게 뭐 하고 있는데 친구가 야 이것 좀 해줘 이러면 소극적 자기 표현은 응 알았어 이러겠죠. 그래놓고 이제 자기 할 일 못하고 친구 부탁 들어주면서 계속 이제 끙끙 앓겠죠. 예. 반면에 이제 공격적 자기 표현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 지금 눈 없어? 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이런 식으로 이제 싸붙이겠죠. 그럼 친구가 굉장히 막 무안하고 기분 나쁘겠죠. 그러면 이제 주장적 자기 표현. 이거는 핵심이 나를 막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타인을 뭐 그 배려하지 않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적절하게 이제 담담하게 의연하게 나를 표현하는 건데, 내가 이제 뭘 하고 있는데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했었을 때 주장적 자기 표현은 이제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거절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 일 때문에 지금 여력이 없어. 나도 웬만해서는 네가 이제 부탁하는 일 해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다음에는 네 부탁 꼭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도 언짢지 않고 나도 뭐 내 지금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니까 뭐 나에 대한 이해도 구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적절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설명드린 세 가지 방식의 이제 자기 표현, 자기 주장성에 대한 이제 그 비교하는 내용,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해 보면은 그 첫 번째 살펴봤던 게 우리가 소극적 자기 표현이었죠. 소극적 자기 표현은 타인이 자기의 욕구와 인권을 침해하도록 그냥 허용하는 거. 그래서 자신의 욕구와 권리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기를 배려하지 않는 자기 부정적인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책, 상대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강해질 수 있고요. 결과는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지 못하니까 아까 소진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대인관계를 자기가 오히려 그냥 놓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격적 자기 표현. 이거는 타인의 욕구와 그 인권을 무시하고 희생시키는 거.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과격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자기중심적, 자기본위적인 태도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승리감, 우월감 이런 거를 맛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자기도 이제 사람이니 내가 막 내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를 무시하면 당연히 미안하겠죠. 그래서 죄책감, 죄의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자신의 욕구는 성취할 수 있지만 상대한테 이제 이 많은 분노심, 복수심, 적개심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때문에 결국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일 좋은 표현이 주장적 자기 표현이라고 했죠. 자기의 입장을 배려하되 타인의 권리와 인격도 존중하고,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자기지향적인 태도. 그래서 이제 자기 존중감도 느끼면서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고 상호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서 우리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친구와 전화로 한참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전화를 이제는 그만 끊고 싶어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부르셔서 전화를 끊어야겠어. 괜찮겠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소극적 자기 표현, 공격적 자기 표현, 주장적 자기 표현. 이게 세 개 중에 어떤 거일 것 같아요? 네. 정답은 소극적 자기 표현. 이게 왜 주장적 자기 표현이 아니냐면, 이거는 이제 상대를 배려한 거잖아요. 내 원래 지금 심정은 우리 그냥 오늘은 뭐 통화할 만큼 한 것 같으니까 우리 오늘은 그만 얘기하고 다음에 또 통화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친구가 다시는 전화 안 하겠죠, 오늘은. 근데 만약에 미안해. 엄마가 부르셔서 지금 전화 끊어야겠어. 이러고 끊잖아요. 그럼 친구가 지금쯤이면은 뭐 엄마랑 볼 일 다 봤겠지? 이러고 또 전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통화하기 힘들어갖고 이렇게 둘러댔는데 친구 또 전화 오면 또 통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극적 자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위층에 사는 사람이 음악을 크게 틀어서 신경질이 나요. 그때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실례합니다.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제게 방해가 됩니다. 소리를 좀 줄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소극적 자기 표현, 공격적 자기 표현, 주장적 자기 표현. 어떤 거예요? 네, 그쵸? 주장적 자기 표현인 거죠. 예, 내 입장 설명하고 상대방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과 데이트를 한 번 했는데 이젠 그 사람에게 흥미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또 데이트를 요청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이번 주 너무 바빠요. 이번 토요일 저녁은 시간이 없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소극적, 공격적, 주장적 어떤 거예요? 네. 이것도 소극적 자기 표현인 거죠. 아까 첫 번째 경우랑 똑같아요. 둘러댄 거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희망 고문을 주잖아요. 이번 토요일은 시간이 없어요. 이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다음 토요일에 또 데이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이 사람한테 흥미가 없어서 다시는 이 사람 만날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희망 고문을 주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 소극적인 자기 표현. 조별 과제를 위해 모임 일정을 조절하려고 해요. 근데 나는 오늘 5시에 바꿀 수 없는 일정이 있는데 나머지 조원들이 모두 다 그 시간이 좋다고 이제 할 때, 너희는 내 일정은 안중에도 없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뭘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공격적 자기 표현인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파일의 설명이고요. 이번 주차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교재 261페이지 보시면 내가 최근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을 적어보고 그 상황의 주장적 자기 표현 3단계를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3개가 나와 있죠. 그거 각각 푸시면 돼요. 261페이지. 여기까지가 이번 주차 설명이고요. 우리 이제 그 다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기말고사 기간이죠. 근데 기말고사도 이게 대면으로 시험을 볼 수가 없어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제 보고서 대체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고사 대체하는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 15주차에 그 설명을 해 놓을게요. 그거 참고하시고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 이번 학기 설명 다 마치도록 하고요.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이렇게 수업을 종료하게 돼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어떡해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아직도 안전한 상황이 아니니까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지금 주어진 달라진 상황에 잘 적응하셔서 뭐 자기 시간, 자기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